시간에 여러분 습도에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요새 뭐 건조하다, 습하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습하면 불쾌지수가 높고 그래도 건조하면 날이 더워도 불쾌지수가 낮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처럼 자, 공기 중에 여러분 수증기량이 있죠. 수증기량. 수증기량에 따라서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도가 높다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죠. 불쾌지수가 높아요. 반대로 습도가 낮다, 즉 건조하다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은 뭐 그다지 불쾌하지는 않아요. 뜨거울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예요. 자, 상대라는 건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자, 비교하려면 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기준이에요. 자, 이때 실제 수증기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수증기량이 자, 현재 온도가 얼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30도씨이다. 자, 우리 결과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습도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현재 습도가 50%다. 자, 현재 습도가 50%라는 건 자, 공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을 자, 100이라고 합시다. 100. 자, 100이라고 하면은 자,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라는 거죠? 자, 50%니까. 자, 상대 습도가 50%라는 건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즉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게 100이면 실제 수증기량은 50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 상대 습도는 뭐라고, 여러분, 사람의 위를 따지면은 배부른 정도라고 치면 돼요. 배부른 정도. 나 배부른 정도가 50%야. 자,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양의 50%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 나 배부른 정도가 10%야.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위의 양이 100인데 그 중에 얼마를 먹었다는 거죠? 네, 10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50%, 즉 배부른 정도가 50이란 건 최대로 먹을 수 있는 100 중에 내가 50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30도. 자, 우리 30도씨일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 얼마였죠? 자, 우리 30도씨일 때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27.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도씨일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자, 봅시다. 30도씨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즉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즉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은 27.1g이에요. 자, 1kg일 때. 자, 근데 자, 현재 50%의 습도라는 건 내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30도씨에서 27.1g이다.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의 절반을 먹었다는 거죠. 절반이니까 얼마냐면은 자, 반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27.1을 반으로 나누면은 실제 수증기량은 13. 얼마를 포함하고 있냐면 52g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도씨예요. 자, 그럼 20도씨일 때 우리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였죠?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얼마냐면은 14.7g/kg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자, 내가 현재 습도가 50%라는 건 자, 절반만 먹었다는 거죠. 자, 포화 수증기량 14.7g 중에 절반만 먹었다. 그럼 얼마를 포함하고 있겠죠? 네, 7.35g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사람의 배부른 정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내가 전체 먹을 수 있는 양에다가 현재 먹은 양을 자, 전체 양에다가 현재 먹은 양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먹은 양을 전체 양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똑같아요. 현재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현재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양,
그러니까 포와 수증기량으로 나눠주면은 상대 습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날 있죠? 비 오는 날. 자,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수증기의 양이 어떨까요? 자, 수증기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슬점은 어떻게 되겠어? 이슬점이 높겠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아까 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현재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7.6일 때는, 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10도씨예요. 자, 근데 수증기량이 14.7이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20도씨예요. 저처럼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은 이슬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맑은 날 있죠? 맑은 날.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수증기량이 많겠지만, 자, 날씨가 맑은 날은 아침, 저녁으로, 맑은 날은 하루 동안, 맑은 날이나 또는 비 오는 날 하루 동안에는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점이 거의 일정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맑은 날. 자, 수증기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죠. 왜 그래요? 자, 맑은 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증기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비 오는 날도 보세요. 자, 비 오는 날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나 다 전체적으로 수증기량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이슬점의 온도가 높아져요. 자, 반대로. 자, 여러분, 맑은 날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온은 아침에 낮았다가 오후엔 높아지고 저녁엔 다시 낮아지죠? 자, 비 오는 날은 아침, 저녁으로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요. 자, 그럼 재밌는 거는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지죠.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당연히 낮아져요. 자, 이것처럼 이때 왜 기온과 습도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상대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느껴져요. 즉 이슬점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대 습도가 낮아져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기온이 높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온이 높으면 위의 용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기온이 높다. 그럼 내 위가 쭉쭉 늘어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먹어도 어느 정도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겠죠? 즉 기온이 높아지면 위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배가 부른 정도가 낮아요. 반대로 기온이 낮다. 자, 이때는 위의 용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온이 낮으면 위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좀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기온이 높으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웬만큼 있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고, 기온이 낮으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증기가 좀만 있어도 배부르니까 습도가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이런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 건습구 습도계나 모바일 습도계. 특히 여러분 모바일 습도계는 머리카락은 습도에 따라 잘 늘어나요. 즉 머리를 여러분 감고 나면 축축하니까 습도가 높아서 머리카락이 좀 늘어나고, 반대로 마르면 줄어들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모바일 습도계예요. 뿐만 아니라 건습구 온도계도 있습니다.